강원도 인제에 이어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전국에 소방차 출동을 지시한 상태인데요. 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자, 일단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 강원 지역의 산불이 잦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강원 지역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자면은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 원인이 바람이 네. 강원도 쪽에 빠르게 불어오면서 네. 그게 산불로 이어지면서 더 큰 산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불도 늦은 시간이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큰 산불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특히 소방 당국에서 철저한 대응 태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강한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제 3단계 대응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3단계라면은 강원도를 벗어나서 중앙 차원에서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소방 당국에서는 이런 대응 3단계를 발령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태세, 즉 산불을 진압을 하는데 특히 인가 쪽으로 오는 그 산불을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서 보자면은 산불로 인해서 인가 피해가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소방 당국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늦은 시간이지만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 규모의 소방차 출동 지시가 뭐 이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거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우리 그 고찰의 중요한 보물들의 그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산불을 막아야 되는데 산불에서 일어난 그 산불은 인가 쪽으로 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방 당국에서 다 알고는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방 당국에서 철저한 대응을 하고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민간 또 그 사찰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죠. 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게 강한 바람 때문이고 또 야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산불은 바람에 의해서 확대되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산불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인가로서의 피해 이런 건 잘 막아야 돼야 될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그 인력들 사이에서 소통도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장에서 소방 당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군, 경찰, 관계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잘 이루어가지고 특히 인가로서 이어지는 산불이 인명피해가 이어지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막아야 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피 요령이 있다면요? 그 대피령은 본부장 소방서장 또 이제 산림청 관계자들이 그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피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요.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대피령의 관계 지시에 따라서 방송을 청취하고 예. 관계 지시에 철저히 또 따라줘야 됩니다. 예. 지역 민가 쪽으로 산불이 이어지게 되면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 인근에 있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전에 다 아마 훈련 또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 네. 과거에 우리 산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산불을 인명피해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런 산불을 교훈으로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계 당국, 특히 소방관서, 행정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관계 행정관청과 경찰군 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예. 말씀처럼 민가에도 갑자기 불이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도로나 바깥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위치해 있는 곳마다 어떤 좀 대피 요령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민 대피 장소는 이미 사전에 다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아, 그게 네. 정해져 있습니까?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민들에게도 이미 아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달이 다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인근 쪽으로 산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특히 이제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이게 기상청이라든지 소방 당국, 행정청 이런 관계 기관들의 협력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의견을 잘 모아서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대피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네. 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자를 통해서 지역 방송을 통해서 예. 또 주민들이 이미 이제 문자 방송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뭐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문자나 방송에 조금 더 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강풍에 대한 이 날씨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내일까지도 강풍이 계속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간이 되다 보니까 예. 우선은 주민 대피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야간에 산불 진압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제 헬기가 산불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헬기는 야간에 또 활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의 우선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그렇죠. 헬기가 또 다른 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수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헬기가 야간에 또 활동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대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반경 몇 킬로 이런 것들을 좀 범위를 좀 설정을 잘 해가지고 네. 주민들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특히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그렇죠. 대피 요령이라든지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할 점들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인근 주민들은 관계 당국의 대피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사전 예측을 해서 주민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관계 당국의 대피의 명령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늦은 밤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해 나가면서 날이 밝아짐과 동시에 헬기라든지 소방 인력
또 행정관청에서의 화재 진압 요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어져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